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RStudio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그 세 번째 패널에 해당되는 작업 공간과 명령 이력이라고 하는 패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RStudio에서 이 부분이 해당됩니다. 여기 environment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작업 공간을 나타내주는 패널인데요. 작업 공간과 명령 이력에서 이제 먼저 작업 공간은요. 이 작업 공간에 있는 객체들을 실질적 직접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RStudio가 아니라 R을 사용할 때는요. 객체 이 작업 공간 내에 어떤 객체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RStudio에서는 지금 작업 공간 내인 어떤 객체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업 공간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작업 공간은 제가 이제 SPSS를 사용을 하다가 R을 배우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헷갈렸던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작업 공간은 이제 R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그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그냥 윈도우에서는 폴더 개념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폴더 내에서 내가 작업하고 분석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객체,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저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객체들,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펑션, 함수나 리스트나 이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공간을 작업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처음에 혼동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SPSS나 SAS 등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들을 하다 보면 보통 하나의 데이터셋을 지정을 한 상태에서 그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변수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통계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R은 이 작업 공간을 지정을 하고 나면 이 작업 공간 내에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R이 사용하는 것은 변수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만 작업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개의 객체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뒤에 보겠지만 R에서는 어떤 변수를 지정할 때 그냥 변수의 이름만 지정해 주면 안 되고요. 항상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달러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지정을 해줘야지만 인식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처럼 그 데이터 프레임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처럼 작업 공간 내에서는요,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요, 서로 다른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 간에도 분석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조건이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R과 다른 통계 패키지들이 구분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을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기본 작업 공간에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하나의 작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동시에 B라는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A라는 데이터의 분석과 B라는 데이터의 분석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기본 작업 공간에서 이걸 다 하게 되면은 혼동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R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RStudio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하나의 분석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작업을 위해서 별도로 폴더를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단위별로 작업 공간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의 데이터가 작업 공간이 저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R을 종료할 때 이 작업 공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별도의 이름을 줘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작업 공간을 불러오면 자기가 작업했던 거에 이어서 계속 작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밑에 써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작업 공간과 관련되어진 이제 명령어인데요. 사실 그냥 R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 공간을 불러오고 저장하고 뭐 작업 공간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명령어들을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setwd는 작업 공간의 그 폴더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load는 이 기존에 저장했던 작업 공간을 불러오는 거고요. getwd는 지금 현재 내 작업 공간이 무엇인지 그 경로를 보여주는 거고요. LS는 작업 공간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의 객체들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것들인데요. 사실 RStudio를 사용하면서는 이런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우리가 내용을 볼 수가 없고요. 그거를 이제 쉽게 이런 것들을 쉽게 해주는 것이 바로 RStudio에서의 그 환경 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RStudio에서는 이 데이터의 이제 기본적인 저장 형식인 .r 데이터 파일에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R을 종료시키면 팝업이 뜹니다.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을 .r 데이터에다가 저장하겠느냐라고 하는데 yes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작업했던 이 작업 공간이 이 작업 공간으로 지정했던 폴더 내에 .r 데이터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저장한 작업 공간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지금 예전에 작업 공간으로 지정했던 그 폴더에 들어가서 .r 데이터 파일을 이제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 공간을 활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port dataset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것으로서 텍스트 파일이나 기타 이제 필요한 파일들을 불러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고요. 클리어 올 버튼이 있는데요. 이 클리어 올 버튼은 현재 작업 공간의 모든 변수를 다 지우는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요.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면 작업 공간을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최신으로 바꿔주는, 새로 고침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업 공간 탭을 누르면 작업 공간에 생성되어 있는 다양한 객체들, 그러니까 뭐 데이터나 값이나 함수 이런 것들이 유형별로 구분되어서 나타나고요. 객체의 유형에 따라서 값에 대한 추가 정보가 두 번째 열에 표시가 됩니다. 직접 RStudio 화면으로 우리가 이걸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이제 환경 탭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들이 작업 공간 내에 들어있는 객체들, 오브젝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SPSS라고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59개의 변수와 595개의 사례수를 가진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존재를 합니다. 프레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exam 데이터라고 해서 세 개를 제가 이제 뭐 별도로 뽑아놓은 것들, 이런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COR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 분석 결과를 저장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양한 종류의 이제 작업 공간 내에 있는 다양한 객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작업 공간과 함께 데이터 뷰어를 제공하는데요. 작업 공간 내에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데이터 프레임과 같은 그런 객체를 클릭하면 왼쪽 상단에 해당 데이터의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는 이제 모두 다 보여주지 않고요. 레코드는 1000개까지, 변수는 100개까지만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뷰 기능은요, 한번 실행시키면 데이터가 나중에 업데이트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게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실행시켰을 때, 명령이 실행됐을 때 그때의 데이터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켜놓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수정을 하더라도 그 데이터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 브라우저에서 데이터셋의 이름을 클릭하면 현재 부 화면을 새로 고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 편집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통계 패키지하고는 달리 좀 불편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직접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SPSS 데이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SPSS 데이터라고 해서 위쪽으로는 변수들이 나오고요. 아래쪽으로는 이런 아이디로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이 직접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들을 직접 보면서 내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패널이 플롯 탭입니다. RStudio 창의 오른쪽 하단에 이제 플롯 전용의 패널이 있는데요. 플롯 탭은 말 그대로 어떤 그래픽에 관련된 작업을 수행을 하면 그 결과, 그래픽의 어떤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탭이 플롯 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그래프를 줌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크게 세 창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그래픽의 결과를 다른 형태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수동으로 내보낼 수가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 이미지 파일이나 PDF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RStudio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이 부분이 지금 플롯 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여러 개의 탭이 있습니다. 자, 파일 탭은 지금 지정한 폴더, 작업 공간으로 지정한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플롯 탭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창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 패키지 창은 지금 우리가 다양하게 그 설치했던 R에서 필요한 그 다양한 패키지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프 탭은 도움말에 관련된 탭인데요. 헬프 탭을 누르면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도움말들을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도움말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와 인자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밑에 구체적으로 인자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조금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설명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 명령어를 어떻게 분석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뷰어 탭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분석을 했을 때 이제 분석 결과는 지금 여기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R 콘솔 창에서 보여지는데 우리가 어떤 분석 같은 경우는 HTML 파일로 어떤 그 분석 결과를 나오도록 하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뷰어에서 그 결과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하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R 스튜디오의 설치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으로 R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제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이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명령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가 뭐냐라고 할 때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의 이름하고 괄호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빈도 분석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함수인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보면 테이블 함수하고 괄호 이런 방식의 기본적으로 함수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이제 인자들 함수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 인자들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란 특정한 함수가 실행되는 다양한 조건들을 지정해 주는 그 함수의 요소를 인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테이블로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테이블 함수가 분석할 구체적인 대상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달러 표시를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변수명을 지정을 해줘야지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이 변수에 대한 빈도 분포를 부여줍니다. 이것처럼 구체적인 다양한 조건들을 이제 지정해 주는 것을 인자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명령어 함수는 인자를 꼭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이블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그렇지만
어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자가 필요 없는, 예를 들어 q하고 괄호를 내주면 이게 quit로 해서 r을 종료시키는 명령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명령어는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설명할 때도 명령어와 함수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섞어서 사용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함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R 콘솔에서 help하고 함수명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help하고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오른쪽 아래에 그 헬프 창에 헬프 테이블에 관한 그런 창이 뜨게 됩니다. 다음으로 객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객체는 이제 영어로 오브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객체는 R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사용 중인 작업 공간 내에 특정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장되는 그런 모든 것을 객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업 공간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 작업 공간 내에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분석하는 과정에. 그것에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생성되는 모든 것, 특정한 이름이 붙어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객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에는요,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석 결과 같은 것들이 객체가 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그냥 객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과학 데이터를 분석할 때 중요한 게 요 데이터인데요. 요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대상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이 데이터는 크게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벡터, 행렬, 배열,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 배울 때 이 사회과학 관련 이제 서적이 아니라 일반 R 서적을 배울 때 이 벡터, 행렬, 배열 이런 것들을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것들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회과학 데이터만 분석을 할 때는 이게 굳이 개념을 몰라도 뭐큰 지장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건 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되고요. 요건 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하고 리스트 이 두 개가 주로 우리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할 때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에서는 데이터 프레임과 리스트의 형태의 데이터가 주로 사용되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객체를 만들 때 이제 객체에 이름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름을 부여할 때는 어떤 문자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언더바 형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점도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글자는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하나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이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여진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는 그런 것과 소문자로 해가지고 애플이라고 하면 이 두 개를 각각 별개의 변수로 인식을 합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유의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혼동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객체가 있을 때 이 객체에게 뭔가를 삭제하는 명령은 rm, remove입니다. rm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객체의 이름을 적어주면 그 작업 공간에서 그 객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RStudio에서 지금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모두 다 객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명령어를 준 거는요. 존이라고 하는 이름과 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문자열이죠. 문자열 두 개를 묶어서 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예전 아까는 없었지만 여기에 지금
바라고 하는 것이 하나 새로 생기고 그 안에 존과 멜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객체가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어떤 객체가 이 작업 공간 안에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SPSS나 지금 여기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형태의 객체가 되겠죠.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뒤에 분석을 해가면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우는 방법은 아까 remove라고 그랬죠. rm 하고 난 다음에 바라고 하는 이름을 해서 엔터를 쳐주면 아까 여기에 있었던 바라고 하는 게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데이터 프레임은 앞에서 우리가 R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5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이 5가지의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데이터 프레임인데요. 우리처럼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SPSS나 사스와 같은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그 SPSS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과 같은 개념이 바로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지금 이제 우리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위에 10쪽에는 변수들의 형태로 해서 이쪽으로는 변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사례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열은 변수고요. 행은 사례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데이터의 집합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사회과학에서 분석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변수는 숫자 형태를 지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자 형태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 데이터 프레임에 관련된 그 명령어를 보면요. length하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적어주면요.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변수가 몇 개인지, 지금 이렇게 해서 변수가 몇 개인지, 변수의 개수를 보여주고요. names라고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적으면 변수의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해줍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변수의 이름들을 직접 입력을 할 때 하나하나 변수 이름을 다 쳐주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names라고 하는 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출력한 다음에 그걸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행에 대해서 볼 때는 row names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명령어를 쳐주면 그 행의 이름들, 아이디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SS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length라고 적고요. SPSS 데이터라고 해서 입력을 쳐주면 우리 그 변수의 개수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수의 개수가 지금 59개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SPSS 데이터는 59개의 베리어블. 그러니까 우리가 R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R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내가 데이터 프레임 안에 변수가 몇 개인지를 보려면 이 length라는 명령어를 직접 쳐줘야만 이 59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R 스튜디오는 그걸 한 번에 그냥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창을 제공해 준다는 걸 의미하겠죠. 다음에 두 번째로 names를 적으면요. names라고 나오고요. SPSS 데이터 이렇게 해서 쳐주면 지금 SPSS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변수명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제 직접 명령어를 입력을 할 때 보면 이 변수명들을 다 이제 입력해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하나 이걸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그냥 복사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카피해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해서 위에 스크립트 창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row names하고 SPSS 데이터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들을 쭉 다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R 스튜디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